홍삼을 먹고 있습니까? 그 이름이 정관장인가요? 그렇다면 정관장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조선 총독부 정부에서 관리하는 보장제품, 그 유래를 아시나요? 1922년 전후 조선 총독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해외 한인 홍삼 장수들의 홍삼 판돈이 독립자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32년 미주의 한인 홍삼 장수 중 한인들이 독립위원금을 모으고 독립홍채를 사서 임시정부에 보내는 독립자금이 급증하게 됩니다. 1940년 급기야 조선 총독부는 홍삼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유통되는 모든 홍삼에 감시딱지, 정관장을 붙이게 됩니다. 정관장을 홍삼에 붙이기 시작한 1940년 이후로는 한인 홍삼 장수들이 홍삼 판돈이 독립자금으로 들어가는 일이 차단됩니다. 그 결과 1940년 이후로는 독립운동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정관장은 홍삼에부터 독립운동을 방해한 1급 반민족 반국가 친일부역 식민잔재입니다. 고로 정관장은 우리 민족 말살을 기원하는 저주의 부적입니다. 여러분은 정관장 부적을 받으시겠습니까? 홍삼 독립군 문성규 대표를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복장이 아주 멋있습니다. 네, 우리가 홍삼 독립군 복장입니다. 네, 홍삼 독립군 복장. 예. 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뭐 조선시대 복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1900 지금부터 100년 전에 네, 홍삼 팔아가지고 독립자금 모았던 우리 홍삼 장수 선대 홍삼 장수님들의 복장이 이랬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배낭을 하나 메고 홍삼을 들고 다니면서 방문을 하고 거리에서 팔고 그래서 결국에는 임시정부에 돈을 보태줘서 어떤 한 해는 임시정부의 운영자금 100%를 미주 한인 홍삼 장수들이 보낸 것으로 이렇게 충당하는 해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대표님 모르시는 분들 또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인사 좀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독립의 성지인 국호의 국가 호유의 성지인 전주에서 올라온 얼박힌 홍삼 대표 겸 홍삼 독립운동 본부장 문성규입니다. 예, 홍삼 독립군이라는 그건 단체가 있는 거죠. 예. 예. 정식으로 민간 단체 지금 등록돼 그러니까 있습니다. 시민운동 단체로서 예. 시민운동으로서 예. 홍삼 독립 자 우리나라가 정관장으로부터 홍삼 독립을 해야 된다 그런 예. 취지예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 영상에서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상 보신 분들 이제 그 정관장이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조선 총독부에서 대한민국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억제하기 저지하기 위해서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만든 이 브랜드란 말이에요. 상표 감시딱지. 감시딱지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그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피한 일이죠. 한국인삼공사에서. 예. 그런데 KTNG 여러분들 잘 아시죠? KTNG가 공사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공기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닙니다. 많아요. 근데 KTNG는 공기업이 아니고요. KTNG 자회사에서 판매한 한국인삼공사. 거기에서 지금 정관장이라는 걸 판매를 하고 있죠. 인삼공사에서. 그런데 그 인삼공사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공기업이 아닌 거예요. 예, 사기업입니다. 네, 사기업입니다. 이게 민영화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 이걸 잘 모르시는 몰라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전매청인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한국인삼공사는 공기업이 아니다. 이거는 근데 공기업이 아닌데 공사를 쓸 수가 있느냐? 이런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예. 네. 그 예전에 농협인가에서 네. 공사라는 그 공공의 의미가 있는 회사다. 네. 이 이름은 민영화가 100%된 인삼공사에서는 쓸 자격이 없고 우리 농협과 같은 공공의 의미가 있는 회사에서 써야만 된다라고 아마 법적인 투쟁까지 갔는데 소송이 갔는데 법정에서 법원에서 오픈을 시킨 겁니다.
누구도 써도 괜찮다. 공사를 의미가 다 없다. 써도 된다. 예, 특별한 의미가 없다. 네. 아무나 써도 된다 해서 그 문제가 요즘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조선일보에 보면은 그 무슨 홍삼공사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네. 광고에. 네. 근데 그건 전부 다 그것은 사기업입니다. 네. 공사가 아닙니다. 그럼 뭐 우리 서울의 소리도 서울의 소리 방송공사라고 이름 가능합니다. 바꾸겠네. 예.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라는 게 한국 방송공사만 공사가 아니고 예. 서울의 소리 방송공사 가능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 이름을 그냥 공사라는 이름을 예. 이제 붙여도 상관없다 이제 그 예. 얘기신 거잖아요. 예. 예. 법원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정관장은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전 국민의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관장은 사기업에서 판매한다는 이미 민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사기업에서 판매를 한다는 거. 그리고 사실 이 정관장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일본 총독부에서 독립운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만든 예. 브랜드인데 요거를 지금 한국인삼공사 KTNG의 지분이 어디에 있냐면 또 일본의 대부분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예, 일본 외국적, 기업들이 예. 일본 자본들이 굉장히 또 많이 예. 그 지분을 갖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일본 애들이 홍삼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안 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 또 우리 문성규 대표님 모시고 또 홍삼 독립군 또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문성규 대표님 최근에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아주 실망이 많으시고 그냥 아주 침통해하시고 그러셨어요. 살이 빠졌습니다. 예, 살도 빠지시고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그러시겠지만 아주 침통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좀 위로하고 또 힐링이 되는 그런 방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네네. 해결책까지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미쳤습니다. 왜 미쳤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 예를 들자면은 100년 전에 그 을사오적이 네네. 국군을 일본에게 넘기기 시작한 그때 네. 전야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500년 역사의 조선이 을사오적의 그 농단으로 네.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지금 현대에 와서는 대통령의 가장 자격이 있는 양반이 떨어지고 가장 자격이 없는 양반이 됐다 이겁니다. 네. 그 원인을 요게 어떻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예? 그 왜 그렇게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통계가 있는데요. 네. 인물 평가를 여론조사에서 인물 평가를 했는데 떨어지신 그분 누구죠? 이재명 후보요. 예, 이재명 후보가 82.5%가 나오고요. 인물이 훌륭하다. 아. 그다음에 이 당선이 된 이 누굽니까? 윤 씨라고 있어요. 윤모 씨라고.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했더니 정말로 잊혀지네요. 성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윤모 씨라고 예. 하겠습니다. 그 양반은 32점 몇 프로인가 밖에 안 네네. 나왔습니다. 아무튼 네. 예. 그래서 아무튼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예. 된 이 상황에 대해서는 토착 거꾸로 돌아가는 사회죠. 예. 우리 사회가 예. 미쳤죠. 예. 그래서 저는 을사오적 나라를 뺏기기 직전에 네. 그 모습이 미쳐 돌아가는 그 모습이나 지금 훌륭한 사람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앞으로 나오고 하는 이런 현상, 이건 미쳤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100년 전에는 모든 길이 일제로 통했습니다. 이등방문한테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문제를 풀려고 생각을 해도 이등방문한테가 상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건 이등방문입니다. 지금 보니까 모든 길은 일제가 아니라 모든 길은 검찰입니다. 네. 국회의원 자격 있냐 없냐 이것도 검찰이 판단하고요. 사법부의 판사 뒷조사도 검찰이 하고요. 네. 행정부 산업부의 원전 정책이 잘못됐냐 잘 됐냐 이것도 검찰이 판단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또 저 윤 씨 정부에서는 저 민정수석을 없애가지고 그 법무부 장관에게 그 그건 힘을 실어준다고 정말로 하잖아요. 극단적으로 치닫는 현상입니다. 네. 그게. 네. 그래서 117년 전에 모든 길은 이등방문으로 이렇듯이 지금은 모든 길은 검찰로, 이건 정말로 흉조입니다. 흉조. 네. 잘못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117년 전의 그 모습을 지금 보는 것 같은 기시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자, 대한민국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그런 예.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악화라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그래서 이거 원인을 네. 왜 이렇게 미쳤냐? 네. 대한민국 사회에 그 문제가 있다. 왜 대한민국 사회에 문제가 있는 거냐?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사회다. 예. 그래서 양화 좋은 제품은 물러나지고 몰아내지고 안 좋은 제품만이 매대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소비자인 국민들은 좋은 제품 못 사고 안 좋은 제품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다 몰아내는 예. 상황인 거죠, 현상. 예.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적에 그 악화를 저는 불의, 매국, 예. 친일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양화를 불의에 대비한 정의, 매국에 대비한 애국, 친일에 대비한 독립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불의, 매국, 친일과 정의, 애국, 독립이 대치가 돼가지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사회가 됐다. 이게 미친 사회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이제 오래 전부터 토착 외구라는 예.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토착 외구라는 그 용어를 우리가 이제 보면 아주 옛날에는 그냥 친일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예, 일제 시대 때는 친일파, 변절자 뭐 이렇게 얘기를 예.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친일파나 변절자라는 그런 용어보다 토착 토착외구라고 외구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예. 있죠. 가장 적합합니다. 네. 그러면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사회를 누가 만들었냐? 그 범인이 누구냐? 그걸 찾아내보자. 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을사늑약 때 개인의 안위와 부귀영화를 위해 나라를 판 매국 관료로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국 관료 토착외국. 해방 이후에 집권을 위해서 민족 주체를 거부하고 친일 부역을 선택한 민간 독재 토착외국 이승만이며 4.19 이후에는 독재를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장본인 군사독재 토착외국. 지금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검찰독재 토착외국가 주동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 토착외국들이 범인이고 그 뿌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악화들, 이 기득권들, 이 토착외국들이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까지 1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내려 온 그 과정 중에 생겨난 얘기가 있습니다. 신화가 있습니다. 무슨 신화가 만들어졌냐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신화입니다. 친일 부역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네. 이런 잘못된 신화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토착 외구 자체를 우리는 이제 암덩어리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굴은 한국인이지만 속은 다 외노민, 토착 외구인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가 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몰아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몰아내지 못하고 5년 동안 웬만하면 좀 몰아낼 건 다 몰아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자들이 이제 더 그 견고하게 지금 정권을 잡아버리는 토착 외구들이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 아가씨가 좀 이게 얘가 지금 좋은 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정조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돼 있을 경우에 그 아가씨가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쁜 말하자면 강간범, 성폭행범보다도 훨씬 더 강인하고 독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자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참 청순한 이 소녀로 본다면은 착실하기만 했지 그런 독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를 뺏긴 아가씨처럼 그렇게 당했을란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런 얘기 하시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고. 네. 자, 그래서 지금 암덩어리 토착 외구 우리는 이제 이걸 좀 몰아내야 되는데 우리 저기 들어왔네요. 언제 민영화된 것입니까? 이건 김대중 정부 때, DJ 정부 때 그렇죠. 민영화가 됐죠. 80년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80년대. 80년대 민영화가 된 건 아니고 2000년대 들어와서 김대중 정부 때 민영화가 됐죠. 저건 80년대는 아니 그 이후의 일로 저는 아시는 분들 한번 그 말씀해 주시라고 하시죠. 그 전에는 80년대는 전매청이었다가 그다음에 담배 인삼공사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가 그다음에 그때가 80년대. KTNG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게 민영화가 되는 그런 이게 한 상황이었죠. 30년이나 20년 정도. DJ 정부 때 바뀌었습니다. 예, DJ 정부 예. 때 민영화를 이제 그때 이제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우리 토착 외구에 대해서 조금 예. 암덩어리에 대해서 조금 우리 자료 화면을 좀 볼까요? 예. 아, 우리 또 자료 화면 열심히 준비해 주셨어요. 자, 이제 과거에 일제 시대 때 가장 그 매국노 역적 이제 예. 이완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때는 독립운동가처럼 독립지사처럼 예. 이렇게 하다가 변절된 또 변절 이광수, 토착외구입니다. 이광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반역 토착외구 그러니까 독립군들 때려잡는 때려잡던, 예. 토벌대 예. 백선엽이 있고요. 일본 완장차고 동족을 때려잡았던 그렇죠. 반역 토착외구입니다. 예. 예. 근데 대한민국 군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예. 또 추앙을 받고 있다. 참모총장까지 예. 했습니다. 이게 아주 좀 잘못되고 있는 상황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승만 씨가 민족 그 인사를 영입하지 않고 친일 인사를 영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밀정 토착이고 김재진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요, 의열단 있죠. 네. 의열단에 살짝 입단을 해서 의열단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일을 한 게 아니라 밀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아하, 밀정으로. 그래서 의열단에서 그 폭파 기획 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것을 전부 다 밀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 친구입니다. 이름이 두 개인데 하나는 강보신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짜 아무튼, 이름. 네. 그다음에 우리 조선일보 우리라고 하는 용어가 좀 그렇죠. 예. 네. 뼛속까지 친일파인 그렇습니다. 토착외구인 거기는 조선일보가 이제 있고요. 뿌리가 이 친일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뿌리 토착외구입니다. 네.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친일 검판사들, 그 자기 이제 선친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친일을 했던 그런 친일 검판사, 그다음에 친일 국회의원, 친일 교수, 네. 친일 지식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뿌리 토착외구입니다. 자, 또 생경 토착외구 우리 이영훈 씨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장학금이라든지 연구비라든지 이런 돈을 받기 위해서 생계형으로 그런 토착질을 하는 이제 외구질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이제 생계형 토착외구라고 저는 명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개념 없이 이제 토착외구 짓거리를 하고 있는 친일 말하자면 친화자라고. 뭐 저 도시락이 있는데 벤또 그런다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친일 체화가 된 그런 분들 무개념 토착외구입니다. 자, 그다음에 반민족 토착외구 정관장이 있어요. 예. 우리가 오늘 또 정관장 얘기를 그렇죠. 또 깊게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 소주제인데요. 예. 돈벌이만 된다면은 민족이고 국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설령 민족 수탈 도구라 하더라도 갖다가 쓰자 이겁니다. 이게 이제 반민족 토착외구입니다. 네. 돈벌이를 위한 반민족 돈벌이 토착외구.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정관장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정관장이 우리하고 재판을 해서 졌습니다. 그 법원에서 정관장은 확실히 이 얼박기 농삼 대표가 한 얘기대로 식민 지배를 당했던 국민으로서 당연히 이것은 그 어떤 그 반한 그런 감정이 있다.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거를 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언제 있었던 일이죠? 2015년도 5월달에 했습니다. 2015년도 5월달에 정관장이라는 브랜드가 일본의 친일의 잔재였네. 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신 거죠. 그걸 어디에서 발견하신 거예요? 정관장 홈페이지. 정관장 홈페이지에 너무 노골적으로 일본의 친일 잔재라는 것을 스스로 조선 총독부가 만든 그 브랜드라는 거를 그냥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홍삼 독립군 문성규 대표께서 그거를 지적을 하고 그걸 쓰지 마라라고 지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정관장하고 소송이 걸렸어요. 무려 정관장하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경찰 검찰에서는 제 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기소 의견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검찰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조정위원장이 정관장 측에서 앞으로 정관장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는다면은 이게 일본 것이라는 시비를 걸지 않는다면은 정관장은 소를 취하하겠다. 이런 제안을 해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홍삼에서 그 치욕스러운 식민 잔재 이름인
정관장을 지운다면은 네. 나는 더 이상 당신네한테 시비를 걸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관장 이름만 쓰지 마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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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KTNG 한국 인삼공사에서 어떤 브랜드로 홍삼을 판매하건 상관없다. 관계없어. 예. 다만 우리 민족의 혼을 팔아먹는 그렇죠. 그런 정관장이라는 브랜드 자체는 쓰지 마라. 예.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걔네들이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소송으로 치다른 맞습니다. 거죠. 예. 예. 그래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마는 기자들이 가서 물었답니다. 예. 자, 소송에서 졌는데 판결이 이렇게 났는데 이게 안 좋은 일이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정관장 이름을 언제 지울 것이냐 기자들이 물으니까 정관장 측에서 그럴 생각 없습니다. 아. 이렇게 당당히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홍삼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관장하고 소송을 무려 대기업하고 소송을 해요. 개인이 대기업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사실 대부분이 번번이 다 깨집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으로 그 뭐 판사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말도 안 되고. 네. 예. 그래서 대기업하고 소송이 붙었다? 그러면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문성규 대표님은 이기셨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대요. 대한민국에서 이 재판에 이기기가 힘든데 예. 당신이 이긴 것은 하늘이 도와주신 것과 동시에 그 판사님이 도와줘서 이긴 것이다. 네. 그게 지금 부산에 계신 판사님이신데 아, 이름을 밝혀도 될까요? 네. 송호철 판사님이십니다. 아하, 송호철 판사님. 굉장히 의식 있는 판사님이시네요. 예. 깨어있는 판사님. 제가 성공하면 찾아뵈려고 했는데 아직 성공을 못해서 못 찾아뵙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성공하기 전에 찾아뵙는 게 진짜 찾아뵙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장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관장하고 싸워서 이기셨어요. 예. 이기고. 근데 정관장은 지금도 브랜드 이름을 바꾸는 걸 거부하고 있고. 예. 예. 그 홍삼에서 그 암덩어리를 제거를 해야만 되는데 네네. 이 병들어 있는데 우리 홍삼이 정신적으로 네.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홍삼의 토착외구가 정관장인데요. 네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토착외구가요. 우리나라라는 사회,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에 중요한 부문에 다 따르들고 있습니다. 토착외구들이. 네. 그래서 자기네들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자기네들한테 해가 되는 일은 정의가 됐건 불의가 됐건 무조건 밀어냅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 사회를 지금 미치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로 되려면은 각 분야에 딸이 들고 있는 토착외구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제거를 시켜야만 되는데 제가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고 홍삼 분야에 있어만큼은 빠른 시일 안에 토착외구를 찾았으니까 네. 그것을 암덩어리를 제거를 하겠다. 그래서 홍삼 독립운동 본부가 차려지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 홍삼 독립운동본부는 언제 차리신 거예요? 대법원에서 네.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정관장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관장이라는 1급 반민족 친일부역 식민잔재를 쓰겠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기자들한테 함과 동시에 네. 저희가 홍삼 독립운동에 들어갔고 그 방법으로 독립운동하는 방법으로 홍삼 독립운동 본부를 차리자. 네. 그래서 뜻이 있는 분들 모아가지고 같이 하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열심히 지금 정관장하고 싸우고 있으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별도의 홍삼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서울의 소리에서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서울의 소리는 광고 안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우리 초치님께서 광고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우리가 돈 벌려고 이거 하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오직 그 시청자분들의 후원금과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이제 광고가 나오잖아요. 예, 그 수입으로만 먹고 있는 유튜브 광고로만 먹고 있는 거지 저희가 개별적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시님께서 유일하게 우리 문성규 대표님을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뜻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 꼭 우리가 도와야 된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초시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방송에 같이 이제 하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저희가 오늘 홍삼 광고도 할 겸 그리고 정관장이 나쁜 브랜드라는 것도 알릴 겸 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홍삼 토착외구 척결은 대한민국 토착외구 척결의 시작입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저는 욕심이 홍삼 토착외구를 대한민국 토착외구의 종말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홍삼 토착외구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도록 홍삼 토착외구가 척결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토착외구가 척결이 된다. 홍삼처럼 각 분야에서 한번 토착외구를 찾아보자. 네. 홍삼도요. 정관장이 토착외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별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착외구가 분야마다 중요한 자리에 또알이 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 국민들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자 이겁니다. 안방에서부터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이 토착외구를 찾아내서 척결을 하자. 네. 저희 홍삼운동본부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네네. 담배인상공사 정관장의 이제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는 요 내용이 있네요. 1928년 한국 인삼의 대명사 고려삼 표기 시작했다고 정관장 아무튼 정관장을 소개하는 홈페이지인 거죠. 역사 저기가. 왜곡입니다. 네. 정관장은 1940년 독립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서 홍삼 팔아가지고 독립 자금 마련한 그 작업을 저지하기 위해서 홍삼에 감시딱지를 붙이기 시작한 그 딱지 이름이 정관장. 그때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1928년도는 정관장하고 관계없는 시기인데 그런 순수한 우리나라의 홍삼의 역사를 정관장이 가져가는 겁니다. 네. 이건 역사 왜곡입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홍삼운동본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자, 1940년 수출용 홍삼 캔의 정관장이라는 상표를 이제 처음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정관장 캐나다 홈페이지, 예, 정관장 캐나다 홈페이지에 요게 정관장이라는 것에 대한 내역, 연역이 이제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예. 그저 수출용 캔에 붙은 것은 1960년대고요. 예. 이게 나타난 1940년대는 브랜드가 아니고 네. 감시 딱지로 붙었습니다. 그렇죠. 감시 딱지로 시작을 한 거죠. 홍삼을 감시하기 위해서 모든 홍삼에다가 딱지를 붙인 겁니다. 네. 허가 딱지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딱지를 붙여가지고 이거 감시하고 관리하는 그렇죠. 의미로 사용을 한 건데 예. 그걸 마치 상표처럼 그렇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고려삼에. 그 뒤에 해방된 뒤에 그러니까 창피한 일입니다. 해방된 뒤에 일본 애들 것을 우리가 굉장히 우수한 제품으로 생각을 하고 네. 일본 애들이 버리고 간 것은 똥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한국인삼공사 뿌리가. 그래서 일본 애들이 망하고 도망갈 적에 놓고 간 그 우리 감시딱지, 우리를 감시했던 감시딱지, 홍삼에 붙여서 감시했던 감시딱지 이름 정관장을 쓰레기통에서 주워내 가지고 네. 닦아서 지금 인삼공사가 쓰고 있습니다. 예. 그 정말 창피하고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게요. 자, 이렇게 창피하고 좀 치욕스러운 일을 지금 정관장이 지금 하고 있고 인삼공사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 문성규 대표님께서는 얼박힌 홍삼이라는 회사를 예, 만드셨어요. 얼박힌 홍삼은 브랜드고 홍삼아리랑. 홍삼아리랑입니다. 회사 이름은 홍삼아리랑. 홍삼아리랑이라는 회사를 만드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이름도 바꿨습니다. 홍삼아리랑으로. 아하. 근데 브랜드가 이제 얼박힌 홍삼이 돼 버렸어요. 예. 그 홍삼아리랑, 아리랑은 네.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그 상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리랑이라는 이름을 갖다 썼고 그 다음에 지금 정관장이라는 홍삼에는 일본의 망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혼이 일본 혼입니다. 일본 부적이고 일본 혼입니다.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얼이 빠진 홍삼입니다. 얼이 없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민족의 얼을 집어넣자 해서 얼박힌 홍삼으로 브랜드명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브랜드 이름이 얼박힌 홍삼 요거 자료화면 보면 이렇게 얼박힌 홍삼. 예. 그래서 얼 빠진 홍삼은 정관장이고 얼박힌 홍삼은 얼박힌 홍삼입니다. 홍삼 독립군. 예. 우리 홍삼아리랑.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제 지인들한테 몇 번 이제 요 얘기를 했더니 얼박힌 홍삼이 그냥 얼 빠진 홍삼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예.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전주 한옥마을에 매장이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전주 한옥마을에 매장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주 한옥마을에 가셔가지고 그 매장 얼바퀴 예. 농삼 매장 이름이 얼바퀴 농삼으로 되나요? 얼바퀴 농삼입니다. 매장 예. 이름이. 예.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홍삼 장수지 않습니까? 네. 홍삼 장수 입장에서 내가 있는 이 홍삼 분야의 토착외구인 정관장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네.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왜 정관장을 우리가 퇴출을 시켜야 되느냐, 척결을 시켜야 되느냐, 그 좀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선 홍삼은 우리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의 영혼의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특산품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홍삼 종주국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홍삼, 그런 우리 홍삼에 일제의 망령이 토착외구가 또 알이 들고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언어 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뽑아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정관장이라는 게 무엇이냐 도대체가. 이건 정관장의 태생은, 뿌리는 일본, 일제, 조선 총독부에가 있다. 아. 목적이 뭐냐? 왜 생겼냐? 홍삼을 수탈하기 위해서. 홍삼 팔아가지고 독립자금 만드는 우리 한인들을 그 독립자금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서. 탄압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정관장이라는 이 토착외구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정관장은 일제에 의한, 일제를 위한 일제의 상표입니다. 감시딱지죠. 그 목적은 우리 민족의 홍삼을 강탈하고 수탈하고 홍삼 팔아가지고 독립자금 마련하는 홍삼 독립운동을 저지하고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네. 때문에 정관장은 1급 반민족 친일 부역 식민 잔재라고 저희 회사에서는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장이 왜 토착외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자, 해방이 됐습니다. 1945년. 그러면 망한 일본은 다 도망갔어야 됩니다. 일본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한 부분인 정관장이라는 이 일제의 한 부분 식민 잔재는 남아 있어서 홍삼에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단됐어야 될 이 정관장은 지금 훈장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예.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나 됩니까? 말하자면 2등 방문을 갖다가 우리 국립묘지에다가 모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국립묘지에 예. 모시고 있는 거. 예. 일본 태생으로 일본을 위해서 한민족 말살을 목적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상표가. 태생적으로 우리의 적입니다. 이건. 네. 우리가 쏴서 죽여야 될 것입니다. 이게.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건요. 그러면 이 토착외구인 정관장이 존재함으로써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것을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토착외구 정관장의 메시지 해가지고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이 토착외구 정관장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국인은 홍삼 이름 하나도 자기네가 짓지 못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줍니다. 정관장이. 정관장이라는 일본 것을 가져다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홍삼은 한국인들이 자랑하는 한민족의 특산품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을 그 대표를, 그 이름을 일본 것을 갖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아주 쪽팔리는 사실, 아주 쪽팔리는 사실입니다. 이게. 네,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관장이라는 그 이 브랜드 자체가 이름 자체가 네. 정부에서 관리하는 포장 제품이라는 그렇습니다. 뜻인 거죠. 예, 예. 네, 포장 제품. 네. 잠깐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습니다. 네. 자, 얼마나 못났으면은 자기들을 수탈하고 독립운동을 저지하려고 만든 도구를 자기들을 대표하는 홍삼 대표 이름으로 쓰고 있냐?
얼간이도 이런 얼간이는 없다. 고로 한국은 일본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한국은 얼간이니까. 네. 한국은 일본의 이런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본다. 한국은 일본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토착이고 정관장이 우리 국민들한테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지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관장이라는 이 브랜드 자체는 일제 때 조선 총독부가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홍삼 판매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홍삼을 팔아서 독립 자금으로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일제가 정부가 관리하는 포장 제품이라는, 당시 정부는 어디 계세요? 조선 총독부죠. 예. 그 이름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관장, 자, 정관장 지금 뭐 우리가 불매운동하자 이런 차원보다는 정관장이라는 이름 자체를 바꿔라. 너희들 써서는 안 되는 이름이다. 안 되죠. 예, 써서는 안 되는 이름이다. 내가 만약에 내 새끼 이름을 이등방문이라고 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꿔라 너희들. 그리고 담배 인삼공사나 KTNG 너희들 영업, 그래, 기업은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영업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다만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정서에 맞는 영업을 해라.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에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자, 지금 저는 이제 홍삼 장수니까 홍삼에 대해서 이제 홍삼 토착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저희 회사는 홍삼 토착외구 정관장 지우기 운동을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허.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일로 가슴 아프고 저를 오늘날 여기까지 가게끔 만드는 원동력은, 우리나라 전매청은 아니지만 전매청으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는 한국인삼공사,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매청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삼공사에서 자기네들 홈페이지에,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국가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 생각이지만, 자기네들 홈페이지에 정관장은 대한민국 홍삼의 대표고 그것의 뿌리는 조선 총독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는 순간 이제 눈이 뒤집혀지지요. 그런데 그것을 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정관장이라는 그 치욕스러운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믿을 것은 오로지 이 정관장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저는 홍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과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인가 일본인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홍삼에서만큼이라도 그런 토착외구는 척결이 돼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덧붙여서요, 정말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중국이나 미국으로 이민간 우리 동포들이 뭐 돈이 들 만한 게 뭐가 있나 보니까 홍삼밖에 없어서 홍삼 몇 뿌리 가지고 장사를 행상을 하고 다니는데, 1910년도에 나라를 빼앗겠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 하루 세끼도 잘 먹기 힘든 그 상황에서 점도리쌀 모으듯 홍삼 판돈에서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애국금, 독립의원금, 독립공채 이런 것을 사서 모아가지고 독립운동가들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미국에서 우리 홍삼 행상들이 어떻게 하다가 뭐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얻게 되면은 그 구멍가게는 틀림없이 독립운동 운동원들의 아지트였습니다. 숨어 들어오고 거기서 은신하고 밥 먹고 활동도 하고 연락처도 되고, 정말로 홍삼은 우리나라 국보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아직 안 밝혀진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밝혀진 것만 가지고도 국보감입니다. 근데 그 홍삼의 대표 이름을 외놈 이름 갖다 쓰면 안 되죠. 이것이 굉장히 그 홍삼 장수로서 자괴감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것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홍삼 주권, 홍삼 독립 운동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고 계시면서 2021년도에는 홍삼 독립 선언서라는 거를 또 발표를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정관장이
왜 이 땅에서 지어져야 하는가? 자, 그것을 한번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고 싶다. 네. 글로 남겨놓고 싶다 해가지고 2020년도에 쪽팔려 홍삼장수 못하겠다라는 제목으로 1차 원고를 마무리했습니다. 아, 아직 그 책으로 발간은 못했습니다. 아직 지금 계속 원고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회사 이름도 뭐 홍삼 듣구 홍삼 이게 우리 회사 이름을 썼는데 홍삼 듣구라는 이름보다도 우리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아리랑이라는 이름을 갖다 쓰자 해서 네. 홍삼 아리랑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브랜드명을 정관장에 대항할 수 있는 브랜드 이름으로 하나 만들자 해서 정관장은 얼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얼이 박혀 있다 해가지고 얼 박힌 홍삼 이것을 우리 브랜드로 삼자 해서 얼 박힌 홍삼을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홍삼 원료는 아무리 이름이 좋아도 정관장을 사람들이 많이 사 먹다 보니까 그런 품질도 정관장보다 좋게 만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상품의 품질은 원료에서 나오거든요. 국가에서 인정한 홍삼 만드는데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홍삼 특구입니다. 북한에는 개마고원, 남한에는 진안고원, 해발 400m 고냉지입니다. 네. 여기 원료산만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제조원에서 이런 기술과 원료 때문에 불시에 식약청에서 홍삼을 품질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관장보다도 한 1.3배인가 1.5배가 더 나왔습니다. 사폰이. 갖고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저희 제조원이. 정관장은 그 미치고, 예. 정관장은 그 미치고, 예. 우리 얼박힌 홍삼이 1등을 했다. 예. 제조원이. 예. 그래서 네. 명절이 되기 2달 전에 이미 제조원에 물건이 바닥에 났습니다. 창고에. 그랬군요. 예. 네. 자, 그런 품질 좋은 홍삼입니다. 저희 홍삼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 이론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독립선언서를 만들자 예. 해가지고 2021년도 3월 1일 3.1절 102주년 기념일에 저희가 오픈을 재오픈을 하면서 네. 홍삼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까지 됐으니 정관장 빨리 홍삼에서 지우자 이런 지옥스러운 이름을 이런 내용 증명을 정관장 사장한테 보냈습니다. 2차례를 보냈는데도 회답이 없어서 3월 30날에는 서울 서초에 있는 정관장 본사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정관장 그 내용 증명 인상공사에 보낸 내용 증명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거를 인상공사에다가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간판 내리라고 정관장 예. 브랜드 쓰지 마라.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는데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어가지고 지금 3월 1일 날 KTNG 본사 앞에서 식민단지 정관장 홍삼에서 지워라. 예. 예, 올해였나요? 올해 예, 올해 3월 1일. 올해 했습니다. 올해도 아하. 하고 작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매년 3월 1일 날은 계속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관장 앞에서 예. KTNG 여기 저 강남에 있는 KTNG 사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것입니다. 서초동에 있는 거요. 예, 거기 가서 이제 하셨다고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 사진을 보면은 네, 저 창틀을 보세요. 창틀이요? 예, 네네. 저 창틀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 일본의 그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에는 그랬습니다. 그 일본 국화가 그 국화죠. 우길기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그것이고요. 네. 일본의 그 왕궁이라든지 네. 이런 데 가서 이 문양을 보면은 저 비슷한 문양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흉내낸 거 아니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네. 거기까지 지금 신경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성세대는 압니다. 3.1운동이 뭐고 독립운동이 뭐고 정관장 그래서 정관장이 문제가 있구나 아는데 젊은 친구들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것을 좀 알려야겠다 싶어서 지난 2021년도 8월 15일 날 광복절에는 제1회 전국 청소년 독립운동 콘텐츠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래서 그 주제를 홍삼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홍삼에 관련된 독립운동 콘텐츠를 가지고 노래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연극도 만들고 뭐 시나리오도 쓰고 해가지고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한 10대 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도 참 또 재미있는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하니까 정관장에서 무슨 반응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자, 한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뭐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치욕스러운 친일잔재, 이 친일부역잔재 이거 홍삼에서 지우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금년 3월 1일에는 시위를 했습니다. 저 정관장 본사 서초동에 본사에 가가지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있을 텐데 사진이요. 단지 스티커요. 스티커. 예. 네, 좀 작아가지고 사진 아니 작아서. 그저 거시기에 PPT에 있을 텐데. PPT에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네. 그겁니다. 요건가요? 예. 이 단지 스티커를 예를 들자면 그 이완용 묘에는 단지 비가 있습니다. 단지에 대한 네, 내용을 네. 적은 비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듯이 이 홍삼에다가 지금 사진처럼 홍삼정 에브리타임 정관장에다가 네. 저는 단지 스티커를 붙이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 정관장을 우리가 홍삼에서 지워야만 되느냐 그 이유가 그 단지 스티커 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끌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런 것을 전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덕택에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설 이후로 미국 그리고 태국 그리고 뭐 제주도 네. 뭐 울산, 부산, 서울 이런 데서 전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서울의 소리에서 예. 작년부터 이 방송을 계속해서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설 전에 저희가 이제 요거 좀 사달라 우리 정말 좋은 일 하시는 얼박힌 홍삼, 홍삼 독립군 문성규 대표님의 이 제품을 좀 사달라라고 방송을 좀 예.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 좀 덕을 좀 보셨어요? 좀 보는 게 아니고요. 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다면은 경상도에서 네. 어떤 분이 서울의 소리를 보셨다고 하면서 매달 한 4-50박스를 사가십니다. 그래요. 네. 네. 보니까 병원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네. 여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한 번 사가신 분은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꼭 사가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런 그 한 마리의 작은 나비의 그 날갯짓이 이런 날갯짓이 언젠가는 태풍이 되어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홍삼 토착외구 정관장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토착외구 딸이 들고 있는 토착외구를 쓸어버리는 태풍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쉬지 않고 열심히 뛰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기 우리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저희 서울의 소리에서는 제품 광고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우리 초시님이 내가 돈 벌려고 이거 하는 줄 아냐 하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광고, 제품 광고나 이거 제품 쫙 진열해가지고 광고하는 거 이거를 못 봤습니다. 초시님이 그걸 하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유일하게 우리 문성규 대표님의 이 제품, 그러니까 홍삼 독립군에서 정말 뜻깊은 일을 한다, 정말 좋은 일을 한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제품 광고는 저희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맨 앞에 보시면 저희 우리 댓글창에 고정을 해놨죠. 네, 서울의 소리 댓글창에 얼박힌 홍삼이라고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거기 한번 들어가 봐 주실래요? 예. 서울의 소리에서 왔다고 이렇게만 체크해 주시면은 홈페이지 한번 우리 들어가 볼 수 있나요, 지금? 네, 아무튼 저 얼박힌 홍삼, 얼박힌 홍삼 홈페이지 이제 주문하는 방법, 저기에 이제 주문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이드가 돼 있습니다. 안내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들어가셔가지고 주문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저희 저도 이제 이걸 먹어봤는데 굉장히 아주 진해요 맛이 좀- 굉장히 진하고 아주 우리도 맛있습니다. 먹여야죠. 아유 이건 안 먹어도 되고 일단 뭐 보여주기만 하면 되죠 뭐. 예. 자, 대한민국에 두 개의 홍삼이 있습니다. 신민 홍삼과 독립 홍삼이 들어가면 예. 홈페이지 바로 이제 저런 표시가 돼 있고요. 예. 저기에서 홍삼 독립군 서명을 하면 네, 됩니다. 그래서, 독립군 가격으로. 예, 독립군 가격으로 독립군 가격으로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이나 네이버 또 다음에서 검색을 하시면 얼박힌 홍삼 예. 네, 검색하셔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주문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요 이제 카메라 좀 잡아주시면요. 예. 이렇게 한 통으로 원통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원통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 하나가 이제 이렇게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다가 이렇게 싹 예. 꽂아놓고 예. 차에서 커버돼 운전하면서 다니시는 분들은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예. 꺼내서 드시면 되고요. 예. 아주 진합니다. 진해요. 이게 100% 홍삼입니다. 예, 왜 진하냐면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 정관장은 좀 밋밋하잖아요. 설탕이 많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그저 있고. 타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홍삼이 아닌 그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 밋밋합니다. 예. 근데 저희는 홍삼 외에 정제수하고 홍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뭐 다른 데에서 정관장 홍보를 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우리 문성규 대표님하고 저희 서울의 소리는 오랫동안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이 방송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초심님하고 문성규 대표님하고 인연은 더 그 이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이 방송을 하고 있었고 서울의 소리에서 정관장을 이렇게 서울의 소리 정관장 이걸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오랫동안 이 응징 방송을 했다는 게 지금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영상이 이제 6개가 있습니다. 예, 영상 6개. 예. 예. 그래서 6번 저희가 오늘 7번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 방송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거 좀 참고를 하시고 저희가 정관장 불매 운동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관장이 이렇게 나쁜 그 상표다. 그러니 한국인삼공사 KTNG는 정관장 브랜드를 바꿔라. 예, 홍삼에서 정관장 이름을 지어라. 예. 예. 대한민국에 얼이 서려 있는 그런 이름을 지어라. 그 얘기예요, 저희가. 그래서 정관장 대리점을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특정한 개인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또 영업행위 자체가 또 방해가 될 수 있기 전혀 때문에 관계가 없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그러니까 정관장 대리점 영업하시는 분들의 생계를 뭐 막기 위해서 한다거나 그분들이 영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만약에 정관장 영업을 하시는 대리점 주분들이 계신다면 정관장 이름을 좀 그렇죠. 바꿉시다라고 예, 건의를 좀 하십시오. 정관장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정관장 본사에다가 한국인삼공사 본사에다가 건의를 얘기를 하십시오. 하시고 건의를 하셔서 요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예.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정관장 대리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름 바꿉시다라고 예. 건의를 하세요. 아마- 김건희 말고 그냥 건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아마 그 식민잔재 이름을 바꾸고 우리 민족의 얼이 들어가 있는 혼이 들어가 있는 이름으로 만약 바꾼다면은 인삼공사의 매출은 올라갈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하나 좀 띄워주실까요? 국민은 친일부역 잔재를 받아들이고 네, 여기 예.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국민이 친일부역 잔재 정관장을 받아들이고 대통령은 일제 점령군 자유대를 불러들이고 이렇게 되는 순간 이 나라는 다시 이완용들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친일잔재가 우리 품속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야 되고 대통령께서는 일제 점령군 자유대 절대 불러들이면 안 됩니다. 이 나라는 다시는 일본 놈들한테 손해를 봐서는 해코지를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이완용들 세상이 다시는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이제 하실 말씀 있으면 예.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선거철이 들어왔습니다. 네. 도지사부터 군의원까지 지금 선거철인데요. 저도 출마를 했습니다. 무슨 띠를 두르셨어요? 그런데 예. 저는 기호 1번입니다.
기호 1번. 기호 1번을 찍어주십시오. 기호 1번 이름은 얼박힌 홍삼입니다. 살짝 일어나 보실래요? 예. 예. 저 화면에 좀 보여야 돼요. 예. 살짝 좀 일어나 보시죠. 예. 예. 기호 1번 얼박힌 홍삼. 아유, 우리 얼박힌 홍삼입니다. 예. 자, 얼박힌 홍삼을 우리가 좀 구매를 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기호 2번 얼빠진 홍삼 정관장 찍지 마시고 기호 1번 얼박힌 홍삼을 선택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아름답고 훌륭한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토착애국 친일 잔재는 청산이 되고 그 순간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1945년 일본 패망과 동시에 그동안에 우리 피를 빨고 우리 독립을 저지를 했던 방해를 했던 정관장을 처단을 했어야 되는데 반민특위가 작동이 안 됐듯이 이 처단이 안 됐습니다. 그것이 천추의 한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처단을 해야 됩니다. 처단이 다른 거 아닙니다. 홍삼에서 지우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의 얼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본에 패망한 일본의 망령이 뭡니까? 죽은 사람의 넋 아닙니까? 일본은 죽었습니다. 1945년도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넋이 지금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관장이라는 넋이. 이건 망령입니다. 이건 좀비고 이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부적입니다. 그것을 주고받고는 행위는 주술행위고요. 네. 이거 우리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얼박힌 홍삼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 태극기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만약 일제잔재 정관장을 드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몸에 우길기의 그림자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방송을 마치면서 그 영상 다시 한번 그럽시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감상해 보시죠. 정관장이 어떤 의미? 홍삼을 먹고 있습니까? 그 이름이 정관장인가요? 그렇다면 정관장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조선총독부 정부에서 관리하는 보장제품, 그 유래를 아시나요? 1922년 전후 조선총독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해외 한인 홍삼 장수들의 홍삼 판돈이 독립자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32년 미주의 한인 홍삼 장수종 한인들이 독립위원금을 모으고 독립공채를 사서 임시정부에 보내는 독립자금이 급증하게 됩니다. 1940년 급기야 조선총독부는 홍삼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유통되는 모든 홍삼에 감시딱지 정관장을 붙이게 됩니다. 정관장을 홍삼에 붙이기 시작한 1940년 이후로는 한인 홍삼 장수들이 홍삼 판돈이 독립자금으로 들어가는 일이 차단됩니다. 그 결과 1940년 이후로는 독립운동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정관장은 홍삼에부터 독립운동을 방해한 1급 반민족 반국가 친일부역 식민잔재입니다. 고로 정관장은 우리 민족 말살을 기원하는 저주의 부적입니다. 여러분은 정관장 부적을 받으시겠습니까?